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태국입니다. 태국의 2024년 리뷰는 지금 태국 방콕에 계시는 서지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 25분을 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부산에 계시는 이미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시작하십시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태국의 2024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에서 동남아 아시아 관련 융합 교육을 맡고 있으나 현재 잠시 예, 방콕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제7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 겸 제4회 아세안 지역 설명회에서 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태국으로는 신진학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태국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학원생 때는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떨립니다만 아무튼 요즘 2025년 1 월인데 예, 제가 동네를 걸어 다니며 차가운 바람이에요. 겨울이니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2005 년에 탁신 치나와 총리의 타이락 타이당이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해서 다른 대학원생들끼리 "보러 가자." 막 이러면서 쫓아갔는데 막 이미 가시고 없고 약간 이랬던 옛날 기억도 나더라고요. 근데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예, 제목도 탁신의 귀환과 2027 년의 기약으로 잡았습니다. 좀 베트남 발표는 주로 자체 제작 자료로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약간 스크린샷이라든지 아니면 로고가 있는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낸 그런 짤들을 좀 사용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2005년 선거가 생각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옛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초인가 태국 선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하는 줌 세미나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5 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얼마로 예상하느냐. 이제 소선거 그 선거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선거제도 하에서 푸어타이당이 얼마나 받을 걸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발표하시는 분이 글쎄요. 2005 년에 한 377석 정도 얻었으니까 지금 한 뭐 350 석, 60석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150석 이하의 의석을 푸어타이당은 2023년 선거에서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2005 년이나 뭐 그 이전과의 유사성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르다. 예. 태국 정치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달라졌고 또 태국이 직면해 있는 뭐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또 태국이라는 나라의 세계에서의 뭐 지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탁신 정부와 현재 푸어타이 정부의 유사성이 있기는 있을 텐데 이제 이 렌즈로 해석을 하면 편리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유사하고 또 어떤 점은 또 유사하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2570 년, 2003년 후에 총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3년 후인가요? 2년 후네요 벌써. 2년 후에 총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도 정치인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선거 총선이 있으니까 2년 후에 있으니까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여쭤봤더니 총선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당장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뭐 몇 년 후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총선을 정치가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있죠. 다음 선거, 다음 선거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푸어타이당 연립정부와 또 야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 이외에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이 태국에서 올 한 해가 아니라 작년 한 해 이슈가 되었고 태국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가 이제 저라는 신진학자의 입장에서 예 요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탁신이 돌아왔다." 라는 게 탁신의 귀환이라는 게 저희 부제인데요. 2024년 11월 14 일에
동북부의 우던타니의 도행정위원장 선거 유세에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등장을 하셔서 한 45분 정도 이제 연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서 계신 키 큰 분이 정말 조신하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정치인 비서신가 보다. 탁신 전 총리 비서신가 보다. 정말 정치인 비서는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분이 도행정위원장 후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게 "나 보고 싶었냐."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아, 내가 진짜 75 세인데 여기 무대에 올라와서 연설 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오랜만에 보니까 내가 25 세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도입부에 다 말씀을 하신 건데, 예, "탁신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라. 예, 누구든지 마약상을 마약 파는 사람을 만나면 탁신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탁신 신하 전 총리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17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2023년 8월에 쿠오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세타 총리의 연립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귀국을 했었는데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아닌 경찰병원 14층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다가 2024년 2월에 가석방이 됐어요. 그 이후에 왕성한 대외 활동에 나섰고, 이제 2024년 8월에 총리가 탁신의 막내딸인 패텅탄 친라와 푸어타이당 대표로 바뀌면서 더욱더 뉴스 메이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스 메이커 로 주목을 받고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해서 거의 사실 정치를 하고 계신데, 뭐 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 뉴스에 요즘 또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하루에 무대를 3 번씩 뛰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도행정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요. 어 2024년의 정세는 그런데 탁신이 타이락하이당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원 500석 중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석권했던 2005년 선거 그때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푸어타이당은 2 등을 했었고 2023년 선거에서 의석 1 등은 신진 정치 세력인 까오클라이당, 한국어로 뭐 전진당이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요. 이 당이 1 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과의 연립을 벌이고 이제 상원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당 총리 선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푸어타이당이 총리를 세우고 까오클라이당은 야당이 됐었는데, 야당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 2024년 8 월에 해산이 됐었죠. 해산이 되면서 그 8월 7 일에 마지막 집회, 그 밤에 한 집회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또 그다음 선거의 룰은 또 다릅니다. 상원이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선거를 대비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이기자, 확실하게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예, 이 다음 총선에선 확실하게 승리를 해서 뭐 정부를 구성하고 우리 를 힘을 보여주자. 특히 이제 피타 전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셨는데 최소 270 석, 예, 그리고 뭐 "300 석이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모든 게 이른 상황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당장 올해 총선을 할 건지, 내일 모레 총선을 할 건지, 아니면 내후년에 총선을 할 건지, 이때까지 푸어타이당 연립정부가 순항을 안정적으로 할지, 그리고 뭐 까오클라이당이 탈바꿈한 프라차촌당이 계속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지만 아직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다. 어 서클라이당 해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 월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법 112조, 일명 왕실모독죄라고 불리는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까오클라이당에서 꺼낸 적이 있어요. 예, 그 방향은 어떻게 개정이었냐면, 뭐 지금까지는 아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거를 해당 관청인 뭐 왕실청에서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바꾸고, 그다음에 조금 더 형벌을 낮춰 주는 것으로 이제 개정을 하자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체제 전복 시도다. 왕실 모독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군주를 국가 수반으로 하는 민족 정부라는 이제 태국의 체제를 전복을 하려는 시도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8 월에 이 뒤이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까오클라이당은
해산이 됐었고 전현직 대표를 비롯한 당 고위직 11명은 10년간의 참정권이 제한이 당했습니다. 물론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은 의원들은 아직 정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차촌당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20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또 외부적으로도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진국 함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태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에 태국 정치와 경제를 온전히 20년 전에 이제 탁신 총리가 귀환한 그 하나의 요인으로만 읽기는 무리가 있지만 아무튼 탁신의 귀환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까오클라이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뿌라차촌당으로 다른 의원들이 방적을 변경한 이후에는 당대표직은 30대 남성이자 IT 전문가인 나타퐁 렁 빠냐웃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까오클라이당 해산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해산을 그래서 왜 한다는 거냐 이런 그래서 내가 원래 태국은 정당 해산을 많이 한다. 그랬더니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있으면 "쿠데타 왜 했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예 주로 지금까지의 주요 정당 해산은 선거 절차 위반이다. 그러니까 뭐 선거법 위반으로 뭐 돈 관리를 잘못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너희 당은 정책이나 입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뭐 이게 아예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거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난 것은 솔직히 굉장히 새롭다고 봅니다. 이 판결이 8월 7 일에 있었고요. 8월 14 일에는 세타타위신 총리가 해임되었습니다. 전과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공직윤리 위반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그만둬야 된다." 또 요런 식의 결론이 나서 세타 총리는 해임이 되고 음 이틀 후인 8월 16 일에는 30대 여성이자 세타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업가였으며 네 그 총리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2023 년에 총리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패텅탄 총리가 선출이 됐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세타 총리와 패턴탄 총리로 보이는 여성분이 웃고 계신 사진 같지만 사실은 언니입니다. 네. 막내딸이기 때문에 언니랑 오빠가 있거든요. 이제 그중에 언니가 세타 총리와 환담을 나누면서 "세타 총리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SNS에서 이제 주운 짤이고요. 아래는 이제 그 총리로 선출이 된 이후에 왕의 임명을 받는 그런 받고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고요. 네. 내각은 사실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는데 타이락타이당이 등장 이래 내내 탁신계 정당과 각을 세워온 민주당이 내각에 참여했다는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 군사 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프라윗 왕수안 장군이 이끄는 팔랑프라차랏당이 2023년에 세타 내각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프라윗 전 장군과 프라타이당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어제도 뭐 말씀 있으셨더라고요. "프라윗 총리가 요즘 정치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탁신 전 총리가 프라윗 총리가 아니라 프라윗 대표가 "정치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탁신 전 총리가 뭐 "쿠데타를 안 했으면 정치가 지금 더 좋아지지 않았겠냐." 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아무튼 당이 연정 참여파와 비참여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태국 정치는 파벌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투표를 해서 뭐 참여를 할 건지 안 참여할 건지를 결정을 보통 많이 하는데 아예 그냥 한 파벌이 정부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가 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크게 변화가 없을 텐데요. 작년 8월 30일 현재의 상황이고 푸어타이당과 뭐 품짜이타이당 그 외 정당들이 정부 여당이고 그 야당 쪽은 까오클라이당이 변신한 프라차촌당 뭐 그리고 팔랑프라차라퉁에서 참여하지 않는 당과 뭐 일부 작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네. 푸어타이당 연립정부의 선거 정책 실현 성과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태국 선거는 늘 정책 선거가 되는 경향이 지난 20 년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탁신계 정당이 늘 뭔가 정책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뭔가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공약을 우리는 실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3년의 총선 주요 공약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또 디지털 지갑 1만 바트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전국민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또 그 총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요즘 와서 들고 나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타이락타이당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실행하던 것들, 뭐 저가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 아니면 마을 펀드라든지 OTOP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재정비해서 내놓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 탁신의 공적이냐 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건강보험도 어 타이당이 집권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그 모든 병을 치료하는, 나는 그 30바트 보험을 모든 곳에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환자의 선택권, 병원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 바뀌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실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당 당시에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지만, 탁신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탁신 총리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정책은 뭐냐면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뭐 인명 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탁신이 재등장을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들고 나왔고, 또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미얀마 국경이라든지 여러 곳에 설치가 돼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같은 것들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그렇게 막 빨리빨리 집행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제가 오른쪽에 수치를 가져와 봤는데, 원래는 전국적으로 2024년 10월인가 11월까지는 400바트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400바트이 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가장 낮은 곳은 337바트, 최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대에서는 그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갑 1만 바트도 확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해서 2014년에는 뭐 장애인과 복지수급자에게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실패라고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예전에 탁신 정부의 정책들하고 결합을 시켜서 득표 전략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친서민 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되고 있지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금 별로 이렇게 군사정부 유산 청산은 잘 되고 있지 않다. 헌법 개정 기소 이야기가 되어 온 것이지만, 지금 현재 개헌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선거 이전에 전면 개헌을 이루기는 힘들다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십몇 년째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년간의 정치적인 논란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컴퓨터 범죄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관련법을 위반해서 기소가 된 분들에 대해서 좀 일괄 사면을 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사면법이라는 것인데, 역시 왕실모독죄를 둘러싸고 왕실모독죄 위반자를 사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시민사회 단체와 프라차촌당은 하자고 하고 다른 쪽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혀 미래가 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33명 정도의 정치수가 있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이 중에 112 양실모독죄 위반자는 20명대입니다. 그리고 쿠데타 방지법이라는 것도, 이제 2014년 쿠데타 1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쿠데타 방지법이라는 것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까오클라이당이나 프라차촌당과 또 푸어타이당 쪽에 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12월에 푸어타이당의 어떤 의원이 내놨어요. 쿠데타 방지법이라고 해서 장군 임명 권한을 좀 내각이 임명한 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었는데, 굉장히 보수 정당이 반발이 거셌고, 그러자 푸어타이당은 철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이 벌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좀 권리나 규제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권리 보장의 진전을 이룬 분야는 단연 혼인평등 또는 동성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원에서 재석의원 414명 중에 399명이 찬성을 해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 내일 모레부터 혼인신고를 이루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되고 있는 것들은 원래는 까오클라이당의 법안이었다고 하는데 중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원고를 낸 다음에 며칠 전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고칠 예정이고요. 또 지금 푸어타이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카지노 또는 복합 유흥 공간의 마련입니다. 탁신 전 총리에 의하면 싱가포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카지노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좀 리버럴한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래시가 그 네. 관찰이 되는 분야도 있는데요. 약간 시민권 확대와 이주민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조금 특히 파차촌당이 "버마를 너무 편든다."라고 해서 뭐 팍파차촌 파마 뭐 "버마 국민의 정당이다. 태국 국민의 정당이 아니라." 뭐 이런 식의 해시태그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제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2001 년에 국경 분쟁 관련 MOU를 맺은 적이 있는데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 지도부가 굉장히 친하고 뭐 그것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오일가스 관련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반탁신 의 상징이 2005 년부터 노란 셔츠 집회를 주도했던 솜티 린통꾼이라든지 아니면 팔랑프라차라땅 뭐 등등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양의 각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 월쯤에 확 불타올랐다가 또 지금은 또 잠잠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반탁신 도화선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스전 개발하려고 했다면 약간 그거는 늦춰질 것 같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분 네. 초과했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2024 년에 태국의 마지막으로 정치 관련으로 마지막으로 하자면 주요 선거는 없었지만 상원하고 도행정위원회 보궐선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상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직능 집단끼리 간접 선거를 하는 건데 보수 정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장악을 하면서 비토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도행정위원장과 도행정위원회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어타이당 후보분이 우던타니에서 당선이 됐었는데 사실 원래 탁신 전 총리 찬조 연설이 있기 전에는 그분이 한참 차이가 나는 2 위였거든요. 예, 그런데 푸어타이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제하고 외교에 대해서는 다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세타 총리 시절부터 그러니까 "전략 산업의 허브로 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주요 절차는 입국 절차 간소화와 문호 개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30일 무비자 체류를 실현했고 또 무비자 60일 체류 가능 국가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들 진행한다든지 뭐 등등의 사업을 통해서 2023 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3,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다는 수치를 관광청이 내놓았고요. 또 소프트 파워라고 해서 사실 이게 뭐 예전부터 있던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요즘 또 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인데요. 새로운 기구인 뭐 국가 소프트 파워 진흥위원회 그리고 타카 등등을 설립을 해서 많은 행사라든지 뭐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은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본 공장이 다수 철수와 생산 감축을 발표했고 중국 전기차 시장들이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수가 부진한 것도 사실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차와 중국 차의 세계적인 대립뿐만 아니라 경쟁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타개를 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디지털 혁신을 하겠다고 내놨는데 뭐 "구글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라는 발표 이외에는 사실 크게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타카 관련 행사라든지 배우들을 동원해서 정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똠양꿍이 지정됐다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등등입니다. 다자외교 및 주변국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 중에 하나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죄송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들 수 있을 건데요. 예. 그 이외에 그런데 좀 굉장히 태국에서 더 중요하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것은 ACD라고 하는 아시아 협력 대화라는 단체의 의장국을 수임한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국제 기구는 탁신 전 총리가 총리를 하던 시절에 만든 것이고 이제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엮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이번 세기가 좀 열린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튼 ACD를 통해서 아시아의 세계를 열겠다라고 다짐을 했었고요. 그리고 OECD와 브릭스 동시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는 모호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태국에 대해서 많이 기대되는 역할이 미얀마 내전 해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많이 됐었고 또 이제 탁신 전 총리가 경찰병원에서 나오면서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늘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조용한 외교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가시적 성과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과 태국에 대해서는 한 줄로만 정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패턴탄 총리가 만났을 때 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어 특히 지금 그 하이브리드 전기차 소프트 파워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 그리고 경제 동반자 협정에 조속한 협상 완료 등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또 수교 60주년 65주년이기 때문에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고 그런데 한국 방문을 하는 태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넘었지만 너무 오래돼서 죄송한데 정리 및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탁신이 귀환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제 성공이 재현될 수 있을까? 예전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상황이다. 2005 년과 2024 년의 차이를 보자면 당시에는 의회 내에서 그 제도적으로는 비토 세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뭐 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품짜이 타이당이라는 비토 세력도 있고 또 그전에는 그 타이락타이당만 한 그런 경쟁 세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프라차촌당이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경쟁 세력이 있다. 그리고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한다든지 뭐 탁신 전 총리의 구미에 맞는 인사를 요직에 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사실 그때 왜 옐로 셔츠 운동이 일어났고 쿠데타가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어 어떤 큰 성과를 거두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예전과 달리 정책 집행이 느리고 인사권을 다른 보수적인 정당 및 세력과 나누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했어. 석사 논문을 태국에 관해서 쓰셨죠? 네. 그래서 탁신의 귀환인 것처럼 선생님, 서전 선생님도 태국 연구로의 귀환이 되겠네요. 이 논문이 네네. 되시면은. 예, 같이 돌아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 계시는 이미주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전 아이고. 네. 어 네, 안녕하세요. 태국 2024 탁신의 기한과 2027 년의 기약 토론을 맡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미지입니다. 제가 태국 국가 리뷰는 지금까지 3 차례 정도 참여를 했는데 토론자로서는 이번에 처음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지영 교수님은 마음이 무거우셨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리뷰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화, 외교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쪽이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조금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역시 정치학자는 다르구나. 분석이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원고였습니다. 또 지금 태국에 계셔서 그런지 서지영 교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이슈들을 너무 생생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분석 또한 사실 어느 정당 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충실하게 잘 다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원고도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고 오늘 발표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와 논문이 2024년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를 정리하고 평가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큰 틀에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제 원고를 읽으면서 추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총 5 가지입니다. 어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정치 분야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은 까오클라이당의 해산 그리고 총리 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까오클라이당이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헌재에 의한 정당 해산 또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판결 사례가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선거 자금, 선거 부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왕실모독죄, 즉 형법 112조의 개정이라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생각에 이유, 안건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왕당파 및 군부에게 위협적인 민주화 세력의 제거라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가 사법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세타 총리의 해임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500명에 의한 총리 지명 투표에서 패턴탄이 아주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선출된 배경이나 분석이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부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2023년 총선 직후에는 까오클라이당 주도의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왕당파나 친군부파가 푸어타이당과 대연립했지만 이후 탁신이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한다든지 또 인사에 탁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제 검찰이 탁신을 왕실모독죄로 기소하기도 했고 이번 이런 판결 역시 여기에 대한 보수 세력의 경고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타 총리가 해임되고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었지만 패턴탄으로 총리 교체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다른 선택지인 해산 총선거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아마 프라차촌당의 승리도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정치 경험이 조금 작은 미숙한 패턴탄을 선택하는 것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언급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푸어타이당이 추진 중인 정책 중에서 까오클라이당이 강조했던 동성 간 결혼 허용이나 주류 자유화 법안 등을 푸어타이당이 받아 안은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것인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화제가 된 것이 푸어타이당이랑 뿌라차촌당 소속의 하원 의원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결혼식장에서 탁신이랑 피타가 처음 만나게 되면서 태국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민주화 정당이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정당의 관계가 아무래도 조금 복잡 미묘한데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미 두 정당을 함께 응원하기보다는 경쟁 상대로서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정당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제 교수님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패턴탕 총리가 이끄는 푸어타이당 연립정부의 디지털 1만 바트 또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선거 정책이 이제 제가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래도 오늘 교수님 발표를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과거 탁신 정부 때의 정책과 연속성 속에서 연속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 이제 마약 근절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2024년에 정부가 이제 세타 총리가 대마 합법화를 다시 이제 마약으로 재지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지 가능하긴 한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제 대마가 합법화되고 2년 반이 지났는데 사실 제가 태국 방문할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이제 그 관련 상품이나 그리고 이제 점포 수가 이제 무서울 정도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대마 노점상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진짜 놀람을 금치 못했는데 또 한국어로 쓰여진 대마 소주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나 앞으로의 선거 공약에도 이 대마 문제는 계속 언급이 될 것도 같습니다. 아마 이제 대마가 마약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반합법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도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일본이 아까 자동차 분야에서 투자의 감축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반면에 2024년 8월에 태국 투자청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현대차가 태국에 또 전기차 공장을 건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언급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 방문
태국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관광객 수치가 함께 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원고를 인제 읽기 전에 이 제목이 탁신의 기한과 2027년의 기약이라는 이제 논문 제목을 받고 과연 이 기약은 어떤 기약일까? 인제 서 교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긴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안고 원고를 읽었습니다. 아마 서 교수님도 마음속에서 응원하는 정당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 교수님이 처음에 인제 태국과 관련해서는 신진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거든요. 교수님께서 2006년에 탁신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셨다는 것을. 그래서 20 년이 지난 이번 논문의 제목에도 탁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사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20년 전과는 놓여 있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수님의 석사 논문 집필 당시에 탁신이나 탁신계 정당에 대한 생각과 평가 그리고 지금 바뀌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인제 당시에 제 석박사 지도 교수님께 일본 교수님이셨는데 인제 지도 교수님이 태국 정치를 연구하셔서 2006 년에 탁신이 추방당할 때 제가 교수님께 "탁신은 돌아옵니까?"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땐 사실 탁신의 기한이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었거든요. 저는 사실 탁신 지지파였는데 2023년 총선과 정부 구성 과정에서 조금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지 선생님 활기찬 토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5분 이내로 이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지 교수님 되게 지금까지 발표하시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 이 국가 리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받게 되니 굉장히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탁신에 대한 보수 세력의 경고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는 하지만 태국 정치라는 게 그렇지만 늘 이야기는 하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했는데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헌법재판소가 늘 왕실에 유리한 판결만 내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라고 답을 답을 하시면서 뭐 대답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잠깐만 다시 띄워 보자면요. 네. 일단 왜 패턴탄으로 바꾸는 걸로 갔는가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패턴탄 총리가 원래 2023 년부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패턴탄으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보이지가 않는데 예 2023 년에 처음에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피타 전 총리 후보가 평생 인기가 있었던 것 같지만 패턴탄 총리가 38.2% 그리고 피타 전 총리 후보는 15.75%라는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원래부터 인기가 있었던 거고 원래부터 어 총리 후보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근데 좀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세타 총리가 하셨던 거죠. 예 중간에 좀 하셨던 거고 3 명의 총리 후보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중에 한 명으로 이제 패턴탄 지금 현 총리고 세타 전 총리가 있었던 건데요. 그럼 왜 좀 보수 세력은 이걸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백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탁신 전 총리가 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고 그래서 백룸딜을 통해서 뭐 그쪽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쪽과 절대 손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손을 잡고 딸을 총리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를 딜을 했는데 이제 사실 딜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타 총리를 처음에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이게 제가 어떻게 사이트를 할 수도 없고 뭐 "백룸들이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쓰여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보수 세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푸어타이당을 갑자기 다 해산할 수는 없고 탁신 전 총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왕실모독죄로 거는 것은 네 가능합니다만 지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반탁신 쪽에서는 또 "역시 딜은 있다."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좀 증명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예 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푸어타이당과 프라차촌당에 대해서는 벌써 4 분이 지났네요. 혼인평등 주류 자유화 법안은 이제 프라차촌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푸어타이당에서는 예전 탁신 총리 비서였던 분이 자기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으면서 "원래 이게 우리가 또 미뤘던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픽타랑 타씨는 제가 지금 읽고 몇 가지 이번에 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 나온 책들을 읽었는데 예전에 타신 총리가 망명을 가면서 뭐 미국에서 어디로 갈 때 피타 전 대표가 동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집안끼리 친한 상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국에 무슨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들 친하시다면서요. 저는 혼자 있어서 잘 모르는데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이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그분들끼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한통속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또 피타 전 총리는 어디 나와서 자기는 진짜 될 줄 알았대요. 자기 상원에 있는 아는 분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분들 간의 사이에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물론 본인들이 지지 세력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 현대차, 전기차 공장 건립이나 관광객 수치는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 2027년 총선의 기약이다. 이렇게 여기도 바꿀까 생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대마 합법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이제 품짜이타이당 아누틴 대표와의 정쟁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품짜이타이당 아누틴 대표가 밀고 실현을 시킨 게 지금 대마 합법화인데 탁신과 아누틴 또 매일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아웅다웅하고 뭐 집을 불러서 밥을 먹였네 안 먹였네 뭐 골프를 같이 쳤네 안 쳤네 하면서 늘 아웅다웅을 하고 있는데 아누틴 쪽에서는 카지노의 딴지를 걸고 있고 탁신은 대마를 다시 비합법화하겠다, 불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임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한 집 건너 하나 대마샵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없애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정쟁의 도구로 다시 들고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탁신에 대해서는 사실 바뀐 부분이 저에는 크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졌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연설을 듣다 보니까 역시 이분은 45분 내내 자기가 뭘 잘했고 이런 것만 위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과연 자신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워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 어떤 고려가 있는가 근데 뭐 이런 꼭 의리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더라도 어떤 사실 의리나 이런 것보다는 능력이 있어서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지지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2분 넘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대마 합법화를 철회하지를 아직 안 했군요. 저도 이제 네네. 아직 어, 다 팔고 있습니다. 카오산 같은 그게 데는 지금 냄새가 나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네. 그러게요. 저도 네. 궁금해서 작년에 카오산 로드 갈 기회가 네. 있었는데 대마 파는 집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뭐 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느끼한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예. 냄새도 들어가지 조금 않아도 길거리만 이상하고 걸어도 정말 그래서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저걸 왜 좋아했지? 네. 그런 그런 정도예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기로 표시해 주시면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이레네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태국에서 일본 기업 철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이유가 있는가요? 일본이 근본 연초 행적을 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관계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 태국 간 관계에서 뭔가 관계 변화가 생긴 건지요. 태국에 대해 이해가 전만 상태에서 문의드립니다. 네. 먼저 답을 이것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는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본과 태국 관계는 튼튼합니다. 예 튼튼하고 서로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좀 일본 차들이 주로 내연기관 위주로 하고 전기차로 확 전환을 하지 않고 뭐 하이브리드까지는 많이 갔는데 그래서 좀 경쟁력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차라든지 다른 전기차에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세계적인 시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업황도 좋지 않고 또 태국 경제도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서 좀 내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들 철수를 하고 있는데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이 투자하겠다. 예, 지금 발표에서는 약간 생략을 했지만 하이브리드 차 위주로 더 많이 투자할 테니까 정부에서 이런 이런 저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근데 뭐 태국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게 있다면 태국과 중국의 관계죠. 일본과 태국은 제가 보기에 비슷비슷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태국에도 또 많은 투자를 한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지금 이미 가동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투자 단계인가요? 아직 투자하겠다라고 결정난 단계입니다. 아직 건설은 안 했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태국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니까 추가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